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는 보통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한 0.9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 미국이 상승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미국 흐름이 중요하다 보고 현재 미국의 지금 제일 흐름이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부분 그다음에 석유값 지금 현재 보면은 금리 인상은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확률적으로 지금 안 한다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 또 문제되는 것이 석유값. 자, 석유값에 따라서 원유값에 따라서 지금 금리가 또 인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문제 하나 석유값 현재 오늘도 차트를 보면은 석유값이 이렇게 88달러. 자, 그래서 혹시 석유값이 사우디가 또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하고 또 이렇게 상승한다면은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 흐름이 좀 중요하다 보고 현재 지금 보는 차트는 주봉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 여기서는 신고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지금 횡보하는 차트였습니다. 일봉 자, 현재 이렇게 요 앞에 고점을 두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고점을 가다가 약간 횡보 그리고 항상 S&P 500 자,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횡보 현재 미국은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만 만약에 한번 하든 안 하든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자, 과연 이제 석유 원유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자 이렇게 고점 역사적 신고가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보면은 이렇게 저점을 깰라 하고 있죠.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천은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해 종합 저점을 찍고 지지가 되고 있는 경우고 자, 홍콩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항생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라 보고 아까 중국도 보면은 저점을 찍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한 2,500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2,700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유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현재 2,500 오늘 보면 2,534인데 2,500 정도 지지가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미국이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 보고 위로 가지 않겠나 즉 요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수 예측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좀 낙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안약에 생각대로 안 가면 손절하면 된다 생각하고 해야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는 것은 좀 주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한 2,700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500이 지지가 되고 네.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현재 장 흐름 자체가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테마 지수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은 급등이 심하고 하루 이틀 급등 또 하루 이틀 로봇주가 강했다가 하루는 또 AI 강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쏠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되지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실 날 가능성이 많은 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혹시 조금 더 시계를 좀 멀리 봐서 3,300 전고점은 언제쯤 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잘 모르고 있는데 원래 MSCI 지수에 편입하려고 옛날에 문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뀜으로써 거기 가입은 안 됐는데 금융권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부 당국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국은 MSCI 지수에 편입돼야만 3,500, 4,000을 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에 이렇게 위치가 한국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3,00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 세계 경제 규모에 보면 한 8% 정도 되는데 외국 자금은 3%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어차피 우리 에코프로에 뭐 1조 몇천억 들어오던 식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백조가 들어오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학자들마다 이제 주장은 다른데 약 4,500, 4,000포인트는 가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부에서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것이 환율을 지금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를 결국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또 개인들한테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면은 공매도를 가입하고 공매도를 풀고 내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적어도 한 2년, 3년 이후에는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후인 거는 선거 전에는 막 선거 이슈 변수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외국은 미국은 45% 개인이 합니다. 공매도를. 네. 그러니까 기관이나 어떤 세력이 공매도를 자주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은 한 통계적으로 25%, 개인은 2%밖에 한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매도를 오래 했고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라는 책도 썼지만은 한국도 앞으로 공매도가 이렇게 현재는 2%지만은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지 않지만은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항상 개인들이 2%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용해서 크게 돈을 벌어가는 거죠. 개인들이 항상 이렇게 잃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상한 기관에서 뭐 이런 부분도 증거금 이런 부분에서 공평하게 해준다면은 개인들도 이제는 공매도를 좀 공부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공부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나 또 뭐 앞으로 좀 기대되는 섹터 또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반기에 보면은 로봇주 급등했죠. 네. 다시 또 이번에 한번 급등했고 그렇죠. AI주 상반기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급등했고 의료 AI 쪽에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급등해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고 이 하반기 상승할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턴되는 개별 종목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동안에 급등했던 로봇주, AI, 의료 뭐 이런 쪽에 2차 전지 쪽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주식은 돈 벌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내가 만약에 올해 뭐 수익을 좀 났다 하면은 이제 하반기 동에 9, 10, 12월, 12월 동안은 또 대주주 물량 이렇게 또 출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매매. 아니 손실이 좀 난 분들은 그냥 손실을 좀 약간 만회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해야 되지 뭐 많이 불난다든지 또 손실을 만회하려 하다 보면은 크게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좀 섹터로 뭐 조선주, 뭐 자동차 쪽 이렇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2차 전지는 원래 민감합니다. 제가 2주 전쯤 와서 에코프로를 설명하면서 제가 하락으로 간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맞아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니 100만 이하 간다 해가지고 댓글로 공공에 적이 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차트도 보지만은 제가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위로 간다. 어떤 분들은 하락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너무 어떤 사람 일방적으로 이야기 들어서 매매하다 보면은 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우리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안전 자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내리고 오르고 잘 또 사고 팔기도 힘들지만은 주식만큼은 위험 자산이지만은 내가 매수했을 때 또 매도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적어도 한 10%, 20%, 30% 해서 밑에서 살 수 있다면은 기다려서 밑에 사든지 아니면은 하락이 보일 때는 매도하고 다시 20% 30% 해서 물량을 늘면서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해서 3년 후에 4년 후에 이렇게 이 회사가 전망이 좋다 하면은 그냥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업종이 2차 전지 대장주를 분석함으로써 2차 전지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에코포로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에코포로를 자세히 분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락으로 간다 해서 좀 댓글도 한 60개 이렇게 좋은 거는 안 달리고 좀 약간 그런 걸 달렸습니다. 그럼 에코포로 차트를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대장주지만은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 개인의 흐름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펜더메탈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 갈 건지를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차트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첫째는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전기차 소비가 좀 둔화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요 앞에 MSCI 지수 편입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실적은 현재 보면은 시장에서 그냥 추정치대로 그만할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또 네 번째 하나는 이 종목은 이 앞에 20만 원, 10만 원에 산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당시 1억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10배, 10억 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은 특이하게 대주주가 많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대주주 물량에 해당된다면은 10억 이상이 된다면은 또 팔아야겠네. 10억 이상에서 3억 이하 수익이면 20% 세금 내야 되고 3억 이상이면 25% 세금 내야 됩니다. 네. 그럼 내가 보유자라면은 당연히 매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20% 35% 세금 그렇죠. 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주주 물량도 놓을 수 있다 생각해야 되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은 이때 이렇게 82만 원 넘어감으로써 공매도 세력들이 소스키즈 이렇게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이때 최고의 공매도 물량이 1조 4천억 있다가 8월달 한 달 동안 한 7천억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때 이렇게 여기서 이후에 보면은 계속 매도, 네. 개인들 현재 보면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펀드에서 그냥 매도, 자금이 들어오면 매수하고 그냥 감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 그리고 결국 이 종목 현재 외국인 추세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120만 원 요 위에서 MSCI 지수의 약 제가 볼 때는 한 1조 한 3, 4천 들어오지 않겠나. 자, 이때 그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여기 보면 8월 31일 날 거래량이 270만 주 될 때 제가 동시효과 때 약 80만 정도를 동시효과 때 공매도 이게 MS 지수에 편입된 물량을 그대로 위에다 호가에 받치고 매수를 해서 다 받아간 겁니다. 이게 공매도 물량을. 네. 그래서 1조 8월 31일 날 1조 4천억 되고 그 이후에 보면은 공매도 물량이 현재 계속 1조 3,500에서 1조 4천억, 1조 5,500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개인들은 매도세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그리고 기관은 그냥 간망이고 외국인들은 계속 공매도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2주 전에서 약간 하락으로 보인다 했지만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나. 아직도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개인들 매도. 그 다음에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또 대주주 물량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공매도를 더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밑으로 열려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밑으로 아직도 밑으로 열려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는 옛날에 철강주로 위주인데 현재는 이제 2차 전지 자회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경우고, 이때 상승할 때는 공매도가 약 2천억 정도, 여기 요 부분에 2천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그때 100만 주 이렇게 많이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와서 한 1조 4천억 정도 현재 공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아까 에코프로처럼 공매도 물량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약간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현재 중요한데,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약 1조 전후 현재 그래서 약간 늘었다 줄었다 이런 이제
에코프로는 현재는 계속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1조의 전후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하락으로 간다. 하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30만 주, 40만 주 연속으로 며칠 올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현재 거래량이 아직도 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렇게 밀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거래량이 한 3, 40만 주 연속으로 나올 때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역배열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다음에 가격 조정 그러니까 거래량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만 지지되지 않겠나. 아직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더 밑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모르죠. 장기적으로는 저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워낙 여기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평가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위로 가지 않겠나. 현재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면은 좀 거래량을 하긴 하고 지지가 되는 가격의 지지를 보고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저 3, 4년 이익을 많이 땡겨오지 않겠나. 과연 이제 앞으로 그럼 2, 3년 후에는 좀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는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고 흘러내리는 거죠. 네. 그러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자회사가 튼튼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저는 요 앞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요즘 보면 증권사에서 목표가 리포트가 나올 때 보면은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이 좀 거치면은 좀 장기적으로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양극재로 한번 가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는 그냥 공매도 물량만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저번에 7천억에서 뭐 1조 4천억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그냥 공매도 물량은 거의 그만 이렇게 하는데 에코프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역배열돼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그나마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예를 들면은 뭐 한 30에서 한 5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야만 그 가격이 좀 지지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죽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요 앞에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 이렇게 줄을 있을 때만 그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래량이 70만 주 이렇게 아직도 더 죽어야만 한 3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놓으면은 거기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 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는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지만 요 종목은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가격도 오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고점 넘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없다 봅니다. 없다고요? 예. 왜요? 에코프로 비하면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부 다 오버슈팅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자연스럽게 상승했으면은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매출이 늘어나면은 전고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소스 퀴즈 물량이 나와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적어도 당분간이랑 한 2년 3년 안에는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네.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워낙 이 회사도 실적이 아주 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현재 이렇게 50만 주 전후로 이렇게 터진다 그죠? 이런 종목이 어떤 데는 한 10만 주 전후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분석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한 10만 주, 한 12, 3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나와야만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 주가 2, 3일이요? 예, 3, 4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은 바닥. 그러면은 이제 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죠. 팔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르다가 자, 공부 한번 해봅니다. 이럴 때 오르고 앞에 고점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을 때, 그러면은 그때가 저점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100만 주 터진
100만 주, 200만 주 터지더라도 한 12, 3만 주, 2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죠. 현재는 약간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중국 쪽이 엄청 강하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혹시 또 뭐 트럼프가 또 당선될 수 있잖아요.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현재 미국이. 네. 그랬을 때 과연 또 이 2차전지 보조금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의문스러운.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거의 그렇죠.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배터리가 자꾸 전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통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도 전기차도 지금 소비가 둔화된다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도 한번 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많이 들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 대행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차트는 사실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싶은 사람, 또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딱 나타나는 게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또 생각, 그 다음에 또 그 회사의 전망, 경제 상황 모든 게 종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차트인데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트만 보고 해서 20년 동안 제가 뭐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고 있다. 예. 그리고 LNL 방 보겠습니다. 역시 저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대부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포스코 부채도 그렇고 BNT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대부분 차트가 역배열되고 있습니다. 예. 자, 고소모화학도 한번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계속. 자, 고소모 신수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 첨보는 실적이 안 좋고 많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TCCT. 예. 자, DCC 때 원통형 배터리 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만 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따라간 분들은 정확히 좀 유추해서 손절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예. 그걸 안 하면 회사를 진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이 2차 전지는 신주가 그러니까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내뿐이 아니고 기관 외국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볼 때는 저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맞죠. 내년까지는 내년 총까지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2차 전지에 만약에 다시금 투자를 좀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쯤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대주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거래까지는 한 주 동안 10조씩 이렇게 놓습니다. 개인 물량이. 당일날 3조, 5조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올해는 어느 정도예요? 예?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많이 12월. 놓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지금은 또 노는 물량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보통 한 일주일 나가놓고는 한 10조 당일날은 3조 올해 같은 경우 더 넣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급등했던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AR 쪽도 2차 전지 로봇 쪽 많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저는 많이 넣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주주 물량 다 넣고 나서 차라리 연초에 좀 2차 전지 보는 게 좋지 않겠나.